북한의 승무원에서 승무원으로 살아남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힘들게 살아온 삶 정말 대단한 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 승무원을 하셨던 민옥 씨의 사연입니다. 민옥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승무원을 했었던 탈북민 김민옥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승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직업이 아닌 주로 젊은 여성분들을 뽑은 항공사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승무원은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신뢰성, 가족 배경 충성도 모두 만족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순 서비스직 이상의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선발되는 곳이 북한의 항공승무원이었습니다. 항공승무원들은 대부분 19 모두 얼굴이 기본적으로 예쁘고 키도 168 이상 넘어가고 몸매 또한 날씬한 몸매를 기본적으로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려한 모습 뒤에 숨어진 추악한 만행과 비리를 말씀드리고자 평양 비둘기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항공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소위 잘 사는 집안이었어야 했습니다. 승무원 간에도 출신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무조건 부자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좋은 성분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집안이었어야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잘 사는 집안과 좋은 성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잘 사는 집안은 장사 무역 등으로 돈이 많은 집안을 뜻하고 정치적으로 좋은 집안은 당 간부 혁명 유공자, 군 고위층 등 핵심 계층을 말했었어요. 저희 집안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혁명 유공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둔 덕분에 평양에서 살 수가 있었고 엄청 풍족하게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저의 오라버니를 더 예뻐하셨어요. 저의 오라버니는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를 따라 국가에 충성을 다하면서 아버지께 그리고 이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겠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큰 존경심을 보여주었었죠. 그러다 보니 오라버니도 아버지를 따라 간부가 되고 싶다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고는 북한의 최고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을 들어갔고 지금은 공부를 모범적이고 잘하는 학생으로 낙인 찍혀 아버지의 큰 자랑거리로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오라버니와는 반대로 예전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승무원이셨는데 얼굴도 예쁘셨고 키도 크시고 몸매도 날씬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어린 시절 롤모델은 저희 어머니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는 저를 보며 혀를 차시곤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니만큼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었고 무난한 예쁜 얼굴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몸매도 승무원처럼 깡마른 몸매는 아니었어요. 몸매는 평범한 정도였죠. 그런 아버지는 저를 보며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눈에 안중에도 없었고 항상 오라버니만 챙기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안 보이셨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제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놓고 책상을 보았는데 책상에는 이런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써두고 가신 편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사이가 좋지는 않으셨어요. 집안에서는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에 폭력적인 아버지셨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높은 충성심과 배려심이 넘치는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지쳐 집을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는 말과 함께 그 뒤로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폭력적인 아버지와 저에게는 관심도 없는 오라버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 저는 무조건 승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틈만 나면 폭력과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가 계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내 평양항공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공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까다롭게 보는 직업이다 보니 집안 출신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정치적 아버지를 둔 덕에 그나마 통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되는 건 북한에서 정말 특권적인 일이었어요. 비행기에 타는 모든 여성 승무원은 정치 신뢰도를 검증받고
출신 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고하게 확인받은 사람들이었죠. 이런 조건 때문에 일반 가정 출신은 승무원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또한 북한 승무원은 외국어를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했어야 했었습니다. 북한 승무원이라면 영어는 기본 필수였고 중국어, 러시아어는 우대사항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를 잘하는 승무원이셨던 어머니 덕분에 영어는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잘했었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승무원 시험을 볼 때 유리하게 적용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하니 저희 어머니가 또 보고 싶어지네요. 이런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는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무원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승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승무원의 전문화도니 훈련 과정을 꼭 거쳐야 했습니다. 제가 나온 평양항공대학 졸업 후 조선민항에서 직접 선발 시험을 봐야 승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외모와 자세 심사를 봐야 했었습니다. 키, 체형, 미소, 말투 등 하나라도 불합격되면 승무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자세 시험을 보는 동안 다리와 발에 쥐가 나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구사 능력 테스트였는데 아무래도 해외 외국으로 나가 다른 나라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 외국어로 소통이 되는 정도가 되었어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치적 가문으로 충성심이 높은 집안이다 보니 이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및 신체 측정을 해야 했어요. 저는 941생으로 마지막 신체 측정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받았었는데 어디에서나 바른 자세로 앉아야 했고 몸매 유지를 위해 밥을 굶는 날도 있었어요. 또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항공 기초 서비스 훈련이었는데 승객 인사 탑승 절차 좌석 안내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한 명씩 차례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리거나 순서가 바뀌면 그대로 짐을 싸들고 집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동기들은 실수를 저질러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다음으로 힘들었던 훈련은 자세 훈련이었는데 승무원은 항상 예쁜 자세로 있었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되었었죠. 저와 동기들은 자세 연습으로 완벽한 자세가 나올 때까지 같은 자세로 2시간이나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땀이 흐르고 온 몸이 쑤셔오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밤마다 거울 앞에서 반복 연습을 해야만 했었죠. 이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조식 태도 훈련과 유사하게 교육을 받는데 승무원의 미소 시선 자세까지 세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드디어 저는 북한에서 자랑스러운 승무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 항공사로 배정을 받고 비행기 안에서 훈련받은 것들을 할 생각에 떨리고 설레어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 배정받을 항공사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멋진 승무원이 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항공사는 비행기 탑승 근무 승무원이 아닌 지상 근무 승무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로 공항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인데 이 승무원들은 북한의 대표 항공사 고려항공 소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항 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승무원으로 배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저는 밀려오는 후회감과 괴리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고 무조건 비행기를 타겠다는 저의 부푼 마음은 그대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공항에서 비행 전 승객 안내를 도와드리고 비행기에 문제는 없는지, 고객들이 잘 타고 계신지 탑승 검수를 하였습니다. 또 고객들의 짐 화물을 잘 검수해야 했고 비행 준비 점검까지 진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항공 승무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공항 승무원이 된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외국어도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유창하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모든 것을 충족한 제가 항공 승무원으로 떨어진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있던 중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칸에 있는 줄도 몰랐던 항공 승무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항공 승무원 10명 중 사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뒤로 밀려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 충격을 받아 아무 말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 때문에 항공승무원에서 밀려난지는 나중에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항공승무원이 저였는데 동기 중에 집이 엄청나게 부자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는 항공승무원에서 떨어지고 고위 간부였던 본인의 아버지에게 말해 뒷돈을 주고 저를 떨어뜨리고 본인이 항공승무원으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이 더러운 항공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2명의 항공승무원이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들은 둘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이 원래는 지상승무원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본인의 아버지에게 지상승무원은 멋이 안 난다면서 항공승무원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고려 항공 최고 권위자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과 희망은 돈에 짓밟힌 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외모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 키도 중간치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과 권력 뒤에 숨겨진 비리들이 정말 차고 넘친다는 것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고 열심히 해도 돈이 없으면 그저 뒤로 밀려나는 떨거지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돈과 권력뿐인 이 나라는 나가기로 말이죠. 저는 한국으로 탈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원래 혼자 지내온 탓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오라버니 생각은 안 났지만 저를 응원해주신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었습니다. 저는 항공에서 지내온 덕분인지 어디로 가야지 탈북을 그나마 안전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는지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새벽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 나왔고 두만강을 거쳐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도 할 수 있었던 탓에 중국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많이 뛰지만 한국에 넘어온 지금은 북한에 있었을 때 보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해드리고 나면 감사하다면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물과 편지를 써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의지를 다짐하곤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넘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적응도 잘하고 최근엔 한국인 친구도 사귀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북한 사람이라고 가끔 무시받는 저를 응원해주고 감싸주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뒤로 저에게 이런 감사한 상황이 온 것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권력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가지고 가슴을 펴고 살아가세요. 저는 한국인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좋은 말을 해드려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모두 화이팅 하세요. 저에게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옥 씨의 사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을 당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좋은 친구를 얻고 잘 지내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